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78, 평생 피부과 의사로 살아온 정성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빛이 강한 날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두 볼에 커다란 갈색 반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잉크가 묻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로 환자를 어떻게 마주하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얼굴도 그러신데 저를 정말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피부과 의사로 살았지만 정작 제 얼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저 시술도 비싼 화장품도 최신 치료법도 저에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절망할 뿐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여든이 넘은 한 할머니 환자분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저는 소주에 꿀 한 방울만 섞어 발라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주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피부가 도자기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거울 앞에서 한 숟가락의 소주와 한 방울의 꿀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조합이 저의 삶을 그리고 제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기적 같은 경험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연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세에 맞춘 피부 관리법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볼까 두려워서 가족들 모두 잠든 뒤였죠. 세면대 앞에서 소주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따라 그 안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음보다는 호기심 아니면 절박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유리 그릇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나무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마법의 약을 만드는 기분이었죠. 그 조합이 제 얼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순간엔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화장솜에 적셔 양볼에 톡톡 두드려 발랐습니다. 처음엔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고 피부에 큰 자극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헹구고 평소 쓰던 보습제를 가볍게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론 단 하루 만에 달라질 리 없었죠.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성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같은 방법으로 그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3일. 첫 주가 지나도록 거울 속 제 얼굴은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변화 없이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사실상 기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습관처럼 별 생각 없이 바르고 헹구는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면도 후 거울을 보던 중 왠지 모르게 피부 톤이 약간 환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일까?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 주변의 작은 반점들이 조금은 연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뭔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혼합물을 만들고 피부에 톡톡 두드려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해보자.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 뒤로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작은 변화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 아내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여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 알아봐 줬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몇몇 환자분들에게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말씀드렸죠. 이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우엔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기꺼이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던 오랜 기미 환자 3분이었습니다. 그분들께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린 후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사용해 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기 진료일에 다시 찾아오신 그분들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피부 전체 톤도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이제는 웃음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누군가의 삶에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조합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찾아보고 국내외 문헌을 뒤적이며 소주와 꿀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알코올이 어떻게 피부 장벽을 통과하고 꿀 속 어떤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설명 가능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주와 꿀의 효과를 체감한 후 가장 궁금했던 건 왜였습니다. 왜 이 단순한 조합이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을 찾기 위해 피부 생리학과 화학, 양리학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보다 명확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주에 포함된 에탄올, 즉 알코올 성분입니다. 알코올은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일시적으로 연화시켜 피부 장벽의 투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던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꿀에는 글루콘산, 비타민, 효소, 프로폴리스와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기미의 핵심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는 티로시나제, 타이로시나게라는 멜라닌 생성 효소의 활성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 티로시나제는 피부 속 색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시작점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소주는 피부 속으로 성분을 운반해주는 열쇠, 꿀은 멜라닌 생성을 막아주는 핵심 물질이었던 셈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겉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멜라닌이 생성되는 근본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기존의 기미 치료 제품들은 대부분 피부의 겉표면, 즉 표피층까지만 작용합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는
진피와 가까운 깊은 층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겉만 관리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주와 꿀의 조합은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각질층의 지질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 성분의 침투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꿀 속 유효 성분들이 표피 아래 진피 경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침투력 덕분에 멜라닌 생성 세포에 직접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꿀에는 글루콘산 글루코닉 가스이라는 천연 AHA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꿀의 프로폴리스는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기미 발생을 유발하는 외부 자극 요소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수집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피부의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에도 프로폴리스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항염작용과 세포보호 능력 때문이죠. 게다가 꿀에 함유된 자연 효소는 피부 속 불필요한 각질과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기미를 옅게 만들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주와 꿀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논리적인 과학적 구조를 가진 방법이었습니다. 소주는 문을 열고 꿀은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달자, 다른 하나는 치유자인 셈이죠. 이 조합은 피부 깊숙이 작용하며 멜라닌 생성 자체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별도의 기계 장비나 고가의 제품 없이도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처음엔 저 역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배운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체험하고 환자들의 반응을 보고 자료를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피부 고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이 단순한 조합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조합이 어떤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피부 타입에 더 적합한지를 더 깊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사용했고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렸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소주 한 숟가락, 약 15ml, 꿀은 단 한 방울, 쌀 한 톨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유리 그릇에 담아주세요. 왜 유리 그릇이어야 하느냐고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알코올이나 꿀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속은 꿀 속 성분과 산화작용을 일으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은 도구 역시 중요합니다. 나무 재질의 젓가락이나 스푼을 사용해 약 30초간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휘젓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물이 완성되면 화장솜에 적셔주세요. 그리고 이마 양 볼턱 순서로 톡톡 두드리듯 피부에 발라줍니다. 절대로 문지르지 마세요. 이 상태로 약 10분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상 두면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헹궈주시고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수분막을 형성해줘야 피부가 자극 없이 회복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두세 번, 약 2주에서 4주간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미세하지만 그 변화가 모이면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주는 반드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향이나 색소가 들어간 소주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 생꿀을 사용해야 하며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값싼 꿀은 당분이 많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양봉장에서 직접 구매한 꿀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짜 꿀, 진짜 소주를 쓰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한 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바로 패치 테스트, 즉 알레르기 반응 검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합물을 소량만 만들어서 귀 뒤쪽이나 팔 안쪽 피부에 소량 도포합니다. 그 상태로 24시간 동안 관찰하세요. 간지럽거나 붉어지거나 작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면 해당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씩 천천히 정직하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피부의 회복 속도에 맞춰 리듬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성 피부는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혼합 비율을 조금 더 묻게 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청주를 사용하거나 꿀의 양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어떤 분은 처음 사용 후 약간 따가움을 느꼈지만 일주일 뒤부터는 오히려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처음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좋은 습관과 병행해야만 이 방법의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는 79살 김순덕 어르신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어르신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렌즈 뒤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이유를 여쭈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괜히 보는 분들 기분만 나빠질까 봐요. 선글라스를 벗은 그 순간 양볼과 눈가, 이마까지 짙은 갈색의 기미와 잡티가 퍼져 있었습니다. 젊을 땐 논밭에서 일만 했어요. 모자도 없이 하루 종일 햇빛만 받았지요. 이 얼굴이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말에 어르신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저는 소주와 꿀 조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직접 혼합 방법을 설명드리고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김순덕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주 꼬박꼬박 이 혼합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지만 세 번째 주부터는 거울 앞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라, 색이 조금 옅어진 것 같네? 스스로도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 작은 희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어느 날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게 번져 있던 반점의 절반 이상이 옅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얼굴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을 때 제 잘못이라며 수십 년을 자책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까지 함께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3살 이복수 어르신은 평생 화장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에게 화장은 사치다. 차라리 햇볕 맞고 바람 쐬는 게 건강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정직했습니다. 이마와 볼에는 커다란 갈색 반점이 7개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나이에 뭘 어쩌겠나 하며 체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소주와 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처음엔 그저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와서 뭘 바른들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호기심에 조심스레 시도해 보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내께서 먼저 변화를 알아보셨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제야 거울을 보니 옅어지는 반점들이 눈에 들어오셨답니다. 6주 후 7개 중 5개의 반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웃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화장품은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젠 저도 립밤 하나 사야겠네요. 진료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살 최영수 어르신은 얼굴뿐 아니라 손등까지도 짙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장난스럽게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까매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소주와 꿀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조금 변형해 사용하셨습니다. 소주 대신 도수가 낮은 청주를 쓰셨고 꿀도 한 방울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히 넣으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손등과 얼굴은 놀라울 만큼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제는 뽀뽀해도 되겠다. 그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예쁘다고 불러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에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피부의 변화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행복까지 되찾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주와 꿀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과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른 천연 재료를 조금 더해주면 효과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즙, 즉 레몬입니다. 레몬은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피부를 맑고 밝게 해줍니다. 특히 기미와 잡티를 희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소주와 꿀 혼합물에 레몬즙 한 방울을 더하도록 권유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즙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즙을 한두 방울 섞어주면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피부 자체가 한결 건강해집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에게 적극 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즙입니다. 감자는 의외로 강력한 미백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하고 피부를 한결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감자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그 즙을 소주와 꿀 혼합물에 한 방울 더해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색소 침착으로 속상해하던 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즙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은 기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분들은 꿀과 함께 오이즙을 섞어 바르면 자극은 줄이고 촉촉함은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은 주 1회, 나머지는 주 2회 정도만 권장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마다 항상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힘은 분명 크지만 성급하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이것이야말로 피부 회복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분들께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을 피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꿀 속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붉은 발진이나 심한 가려움,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약한 분들은 위험합니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피부 반응이 예측하기 어렵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수유기에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넷째, 이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습진, 염증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열감과 붉은기 위에 알코올을 바르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치료법은 적합한 분이 있고 피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 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의 따가움이나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강한 가려움이 생기거나 작은 두드러기 같은 붉은 발진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화끈거리고 뜨거운 열감이 계속된다면 이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즉시 세안으로 혼합물을 깨끗이 지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 피부를 가볍게 진정시켜 주세요. 증상이 금세 가라앉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작은 경고 신호를 보낼 줄 압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소리를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분들의 피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은 같은 비율로 사용했을 때 더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주 양을 줄이고 물을 조금 섞어 희석해서 쓰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청주를 사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은 소주 대신 청주를 사용하면서 자극은 덜하고 효과는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또 꿀의 양도
한 방울에서 절반 정도만 줄여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피부가 차근차근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만능 처방은 없습니다. 내 피부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부 관리뿐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한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 조합을 알려드렸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비싼 시술도 화려한 화장품도 아닌 단순한 소주와 꿀이 수많은 얼굴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낸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효과가 정말 오래 갈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오래 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바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몇 년을 이어가면 주름은 옅어지고 잡티는 사라지고 자신감은 다시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절망하던 의사가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웃으며 설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피부는 돈으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 인내심, 그리고 자연의 힘이 진짜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미나 잡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효과가 있었던 경험 혹은 실패했던 경험도 좋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현명한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법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 루틴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미는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